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예제 10번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 항상 도면을 살펴보죠. 살펴봤을 때 보니까 우선 조립도 먼저 한번 볼게요. 조립도 보면서 우리가 스케치 평면을, 기준 스케치 평면을 어딜 잡으면 좋을까 봤더니 얘도 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X, Z 평면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조립의 기준을 보니까 1번 파트와 2번 파트의 조립의 기준은 바로 여기 축인 거죠. 자, 그렇다면 조립의 기준을 여기에 같이 잡고 1번 파트를 여기 생긴 모양대로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2번 파트에 대해서 스케치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1번 파트, 2번 파트를 모델링 다 해서 어셈블리로 불러내게 될 때 여기를 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립이 되겠죠. 그럼 별도로 우리가 어셈블리를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3D 프린터를 안착시킬 때 도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린다, 모델링을 한다 하지만 3D 프린터 안착을 이대로 하게 되면 저는 지금 퀘션이에요. 이게 맞을까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가 이렇게 날개를 이제 보게 되면 1번, 2번 파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파트 1번 파트, 그 다음에 2번 파트가 이렇게 해서 45도로 이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9번, 10번 여기서는 수직으로 세워버렸네요. 여기 수직으로 세웠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를 안착시키는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이거는 45도로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세운 거네요. 저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 세우면 이 높이 값이 이상하게 똑같은 양을 출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롱타임이 돼요. 여기 높이가 낮으면 얘는 숏타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진행을 해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아예 요 2번 파트를 세워 여기 45도로 스케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1번 파트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 다음에 2번 파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놓게 되면 얘가 훨씬 더 편하게 3D 프린팅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 문제냐면 바로 요게 요 아래에요. 그러면 우리가 놓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아래쪽은 서포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놓으면 서포트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에. 예, 여기 생기고 요 가운데 쪽 여기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래서 지지대 생기는 거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한번 볼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여기에 이렇게 지지대 생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 이쪽에 요게 훨씬 더 사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한번 도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평면은 X, Z 평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XZ 잡고요. 확인. 그 다음에 누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원은 그려야 돼요. 원은 그릴 거니까 원, 알파벳 O, 원 하나, 원 둘, 그리고 약간 이제 요쪽 화면 도면을 확대를 해 보면 자, 6파이와 R5예요. 즉 6파이와 10파이, 요거는 파이 10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치수 D 작은 거 먼저
여기 파이 6 엔터. 그 다음에 예, 파이 10 엔터.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봤지만 우리는 수평 요거를 개념을 이렇게 놓고 그릴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들어서 개념을 놓고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심선 하나 그어 줄 거예요. 중심선 라인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직각인 선을 그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8mm 즉 중심에서부터 여기 4mm 여기 4mm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능에 오프셋 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자 어디 볼까요? 오프셋 라인 자 여기에 4mm 자 여기서 4mm 적용 여기서 방향 반전해서 확인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하나 그어서 45도 이렇게 꺾어 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각도 D 요 중심과 요 선을 요 중심선을 45도로 꺾겠다. 그 다음에 치수 다시 여기서 옵셋 라인 해서 똑같이 4mm 찍어서 적용 찍어서 방향 반전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 마무리 선 이렇게 직각으로 그어 주고요. 트림으로 잘라 줄게요. 트림 T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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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여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익스텐전으로 이 연결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면 이제 치수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이에요. 치수 D 여기서부터 요 선까지 여기 이렇게 대각으로 45도 여기 치수가 20 엔터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부터 요 선까지 이렇게 45도 대각으로 얼마일까요? 30 엔터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거 있죠. 여기에 6mm, 12mm, 3mm 자, 주기 해서 어디냐면 6mm, 12mm, 3mm 바로 요거 따주는 거 요거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이 옵셋 라인 해서 옵셋 라인 3mm 깊이 먼저 3 얘를 찍어서 밑에 방향으로 적용 그 다음에 여기서는 6mm 다시 6으로 여기에 치수 6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적용 다시 여기 12mm로 바꿔주고 얘 찍어서 이렇게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선 정리할게요. 트림 T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에 요거 잘라주고 옵셋 곡선 트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트림 잘라주고 불편하네요. 옵셋은 트림을 못하게 자꾸 끊네요. 또 T 잘라주고 없애주고 얘도 이렇게 중간점 없애버리면 되죠. 뭐 이것까지 마저 기준선 없으니까 완전히 사라지네요. 그냥 꼬다리 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렇게 안 잘리나 모르겠네요. 잘라주고, 이렇게 계속 잘라줄게요. 선들 다 정리. 여러분들도 저 다르지만 선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잘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잘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잘려주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중간부터 못 잘린다고 해서 이렇게 다 잘렸죠. 네, 끝에부터 잘라주고 여긴 굳이 안 잘라도 돼요. 이따가 뭐 잘라줘도 되지만 이따가 따로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안 잘라주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하고 얘는 이제 익스텐전을 다시 연결할게요. 익스텐전. 그러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참조선으로 변환, 참조 라인으로 변환, 얘도 참조 라인으로 변환. 그러면 1번 파트에 대한 스케치가 종료가 된 거예요. 자, 스케치 종료됐으니까 여기 화면에 이제 요거 볼게요. 아, 스케치가 종료가 안 됐네요. 요 5번 라인, 예, 5mm에 대한 요 점선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옵셋 라인을 다시 한번 쓸게요. 옵셋 라인 해서 5mm 하고 얘를 찍으면 이쪽 방향으로 확인. 여기 생겼죠? 여기에 요대로 놓고 스케치 종료. 자, 그럼 요렇게 요거 안 잘려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굳이 막 이것까지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쓰면 되니까. 자, 돌출. 영역 경계 곡선으로 해서 얘 찍고 요거까지 찍어주고 해서 폭이 28, 그러니까 마이너스 14에 플러스 14, 그리고 불은 없음으로 적용. 이렇게 됐고요. 근데 제 컴퓨터 왜 이렇게 갑자기? 아, 예, 부드럽게. 그 다음에 또 돌출해야 되니까 돌출. 아까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여기 요거 디귿자로 뽕 따야죠. 요거 따는 거. 네. 은선으로 바꿔주고요.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영역 경계 곡선을 연결된 곡선 또는 단일 곡선에서 교차해서 정지. 이렇게 해서 요거 찍어주고, 요거 찍어주고, 여기 끊겼으니까 얘도 찍어주고. 자, 요거 이렇게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찍어주고, 그리고 요 밑으로 가는 거 5mm죠.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 찍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별표가 있나? 그럼 끊어진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18,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 다음에 얘는 없음을 빼기. 이렇게 해서 확인. 이제 잘 빠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잘 빠졌죠. 그 여기 못따기 들어가 있죠. 못따기는 도면에 얼마로 되어 있냐면 C3으로 되어 있네요. C3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못따기 3mm 넣어주고 코너 확인. 자, 요렇게 해주면 이제 1번 파트 끝났고요. 각인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각인이 여기 측면에 들어가죠. 여기 측면에, 여기 좁은데 요 면에 들어가니까 각인하기 위해서 기준선 만들어야죠. 스케치, 여기 평면 확인. 아, 요렇게 잡히네요. 다시 스케치 종료. 지워버리고요. 요렇게 놓고 스케치 평면 요번에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준선 라인 하나 그을게요. 라인 아무데나 이렇게 점 찍어서 활성화되는 그 빨간 여기 빨갛고 골드선 보이죠? 요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대충 하나 해서 수평으로
적당하게 그어 주시고요. 치수 관계 없습니다.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삽입, 곡선, 텍스트. 자, 평면에서 점 지정하라고 하니까 요 선의 중간점 찍어 주고요. 그랬더니 요렇게, 예, 요렇게 되니까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300, 280도 더하기 45도는 200, 280 더하기 45 엔터. 맞는데 285 더하기 45. 요 다시 언도 한번 해보고요. 리드 스케치. 그래서 메뉴, 삽입, 곡선, 텍스트, 평면에서 해서 요거 찍어주면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45도잖아요. 45도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얘를 이렇게 살짝 꺾어 보면서 가니까 315도 엔터. 그리고 한번 볼게요. F8. 예, 맞아요. 315도. 그리고 이제 얘가 뒤에서 누웠으니까 얘를 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여기가 90도 엔터. 그 다음에 얘는 10번이니까 예, 텍스트 10 넣어주고요. 사이즈 요렇게 돌려서 보니까 여기에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죠? 이거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사이즈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자, 요 밑에선 필요 없죠? 빨갛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니까 빨갛게 바뀌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X 삭제해 주고요. 돌출. 이제 영역 경계 곡선으로 갈게요. 이게 편하니까 영역 경계 곡선. 1 안쪽에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고 0 시작값 0 엔터. 이렇게 보시면 얘가 방향이 보이죠. 요쪽이구나. 플러스가. 그럼 마이너스 1 엔터. 그리고 빼기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1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없네요. 제가 USB가. 그래서 데이터에 여기다가 그냥 10-1 엔터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새로 만들기. 모델 확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2번 파트 보셔야 되기 때문에 2번 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2번 파트 요거죠. 네. 그래서 2번 파트만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번 파트. 자, 2번 파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잘 그려야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앉았잖아요. 여기가 빠진 데가 여기에요. 근데 얘는 빠진 데가 밑에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열었을 때 얘가 빠진 데가 밑으로 오게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하고 반대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반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그리는 게 좋죠. 그래서 스케치 평면, 우리가 XZ 평면이죠. 스케치 XZ 평면 잡아주고 확인. 자, 원 중심에서 하나. 아까 우리 기준, 여기 기준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A 값이에요. 여기가 A 값 여기. 그러면 파트 1에서 여기가
파이 6이었으니까 얘는 우리 파이 몇 수로 잡으면 돼요? 파이 5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치수 얘는 파이 5 엔터, 그리고 얘가 R5니까 파이 10 엔터, 그리고 이제 라인 P라인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 접합을 시킬게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C 접합, 얘를 여기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중심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25 나와 있죠. 그래서 치수 D 중심에서부터 끝에까지 25 엔터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줄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빠진 거, 얘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라인 P라인 여기 찍고, 자, 와서 수직으로 올라가기, 그죠? 트림 잘라주고, 트림 T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또 T 여기도 마저 마무리 해주죠. 잘라주고 T 여기서 마무리 웨이트들도 해주고. 자, 끝에서부터 5, 4, 10이네요. 치수 D 여기서 여기까지 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됐고요. 그 다음에 깊이 4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4 엔터. 예, 이렇게 해주고, 여기 뒤에 못따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3mm죠. 닫기, 스케치 종료. 예,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예, 32mm예요. 뭐가요? 요 볼대가, 예, 볼대 여기가 32mm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출 영역 경계 곡선 요 볼대가 32mm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엔터. 불은 그냥 놔두고요. 적용. 그 다음에 요 몸통 B죠. 예, B. 얘가 B가 어디냐면 바로 18, 그러니까 얘는 17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돌출 영역 경계 곡선에 얘를 얼마나, 17이면 마이너스, 아니 몰라요. 17 나누기 2. 자, 여기도 17 나누기 2 하고, 얘는 결합으로, 결합, 볼다고 해야 되니까 적용.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뽕 뚫리죠. 예, 뽕 뚫린 양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 위에 안 보이지만 8mm예요. 8mm. 예. 그리고 여기서 스케치해서 우리가 이 점선 하나 안 그렸죠. 이 점선도 그려줘야 되는데 요거 치수가 20mm였네요. 자, 그래서 취소하고 스케치 L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트림 T 잘라주고, 끝에서부터 치수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나왔냐면 20 엔터. 자, 얘가 20, 얘를 지워볼게요. 뭔가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요. D 여기서부터 얘까지 20 엔터 됐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면 얘도 이제 돌출이 깨질 거예요. 예. 그래서 돌출 얘 없애버리고요. 그냥 자, 다시 돌출 영역 경계 곡선으로 얘 해서 얘 폭은
여기 17이었죠. 그 마이너스 8.5에 8.5 결합 적용.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 안에 거 뽕 빠야 되니까 8mm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 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돌려서 돌출. 자, 연결된 곡선 교차해서 정지 켜주고 먼저 파란 걸 탁 찍어 주세요. 이렇게 찍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찍어주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찍어주고, 요거 찍어주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 요거 찍어주고. 자, 별표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8mm니까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 그죠? 얘는 빼기로 처리를 해주면 확인. 이제 우리가 빠졌는지 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잘 빠졌어요. 그 다음에 못따기 아까 거 살아있으니까 3mm 살아있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해주고 확인. 그러면 얘가 파트 2번 끝났습니다. 파일 저장, 다른 이름의 저장, 얘는 10-2 엔터 됐죠? 그 다음에 파일 새로 만들기, 이제 어셈블리 만들 거예요. 어셈블리 확인. 그러면 이제 파트 블록이 나오니까 파트 블록이 오픈. 자, 10-1 오케이. 적용. 또 파일 오픈. 10-2 오케이. 확인.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됐죠? 네. 이렇게 됐으니까 파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A10 오케이.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이번 시간은 STL 파일로 제가 또 한번 보내 놓을게요. 파일 내보내기에서 STL 파일 해서 여기 D 드라이브에 제가 D 드라이브에 그냥 A10으로 해서 STL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확인.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STL 파일, 그 다음에 스텝 파일까지 다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요번에는 큐비콘을 불러볼게요. 3D 프린터 불러서 안착시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로 한번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큐비콘 얘를 제가 지금 화면 좀 조정할게요. 자, 카메라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오케이 들어왔죠. 오픈. D 드라이브에 A10 열기. 요렇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들어와서 앉았으면 땡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 조건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출력 옵션, 딴 거 만지지 마세요. 출력 옵션에 가셔가지고 먼저 여기에 기계를 선택해야 돼요. 자, 기계는 내가 출력할 기계가 어떤 거냐면 요 위에 얘를 눌러주면 싱글, 뭐 스타일, 뭐 종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일 네오 A22 예,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할 재료 저희는 PLA 플러스를 쓰니까 플러스 선택해 주시고요. 외벽 여러분들이 이거 외벽 요거 볼 때 저는 벽 두께로 했거든요. 벽 두께, 탑 두께, 보텀 두께. 그래서 1.2 요것도 1mm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탑 두께도 1mm, 즉 상단의 두께예요. 버텀 밑에 바닥의 두께예요. 다 각각 1mm씩 해주고 벽 사이 빈틈 채우기 노웨어 아니면 애니웨어 해주시면 애니웨어 괜찮아요. 그 다음 얇은 벽 출력 체크해 주시고 레이어 변경점 정렬 유저 요거를
오토페어 놔주셔도 되고요. 오토페어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체험 15% 놔주시고, 지그재그 놔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지지대, 예. 지지대는 60도, 생성각도 60도 놔두시고, 예. 지지대 밀도 15% 놔두시고, 그리고 이제 딴 거 손대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력 준비 눌러주시면 돌죠. 돌면서 이렇게 이제 출력된 모습이 나오고, 이쪽에 보면 시간이 나와요. 56분 나와 있거든요. 네, 56분.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위로 끌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되고요. 휠 버튼 가지고 줌 인아웃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운데로 갖다 놓고,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가 뭐 플레이 있고 뭐 있는데 여기 막대 보이죠? 여기 화살표를 잡고 밑으로 쭉 내리세요. 쭉 내려놓은 상태에서 스피드는 맥스로 이렇게 끌어다 놓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제 출력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보세요. 많이 보지 마시고 어딜 보느냐면 지금 이게 서포트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바닥이에요, 이게. 또 이제 첫 번째 레이어 끝나고 두 번째 레이어예요. 자, 요거 서포트예요. 왜냐면 아까 그 우리 봤죠? R 값 때문에 지금 뜰 거라고. 요것도 이렇게 얘도 서포트. 요건 형상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레이어. 일단 제품 형상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네 번째 레이어. 요게 지금 2번 파트 되는 거고, 이제 내부 체험 하는 거예요. 2번 파트 내부 체험. 1번 파트 내부 체험. 1번 파트 이제 그 버텀 하고요. 서포트가 끝나고 회전을 한번 이렇게 시켜 보시면, 이렇게 해보면 요쪽에 이렇게 회색빛까지 지우고, 요게 바로 뭐냐면 서포트예요. 지지대란 얘기죠. 이렇게 다시 회전.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중지하시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 보면 적당한 위치에 놓으면 내가 출력되고, 이렇게 출력됐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중간중간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종류였죠. 얘는 서포트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제품, 그걸 이제 본 거고, 이제 속도 놓으면 또 이렇게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늦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뭐 적당하다 그러면 G코드 저장. 얘를 해서 그 폴더에 만들면 되죠. 그리고 확인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 A10 내 그 파일명, 그리고 가로 열고 스타일 네오 A22C 즉 기계에서 하겠다, 그리고 PLA 플러스 어떤 재료 쓰겠다라고 여기서 디스크립션을 알려줘요. 그래서 저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게 잡혀요. 그 확인.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USB에 담아서 그 프린터에 가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